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례 12번 국가배상 관련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날 A는 회식 후에 귀가하던 중에 추운 겨울날 밑줄 그시고 혹한의 날씨였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날 귀가하던 중에 새벽 1시경에 충무로 지구대 부근의 도로상에서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다. 만취 상태로 노상에서 잠이 든 상태입니다. 노상에서 주치 중에 잠이 들어있는 상태고, 충무로 지구대 경찰관 B는 차량 순찰 도중에 잠든 A를 보았으나 노숙자는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생각에 순찰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순찰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밑줄 그시고 뭐예요? 경찰권 불행사의 문제입니다. 불행사, 부작위의 문제고요. A는 새벽 5시경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결국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설문 1번에서 격분한 A의 배우자 갑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승소는 가능하겠는가? 국가배상 청구송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요. 국가배상 청구송을 학설에 따라서 당사자송으로 보든지 아니면 판례에 따라서 민사송으로 보든지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논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송 등에 있어서 그다지 소송 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는데 굳이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한다면 피고적격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설문 1번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죠.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서는 핵심적으로 작위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익보상을 배상 책임의 요건 중에 어느 요건과 관련돼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겠고요. 설문 2번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을 경우 밑줄 그세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을 경우 만약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경찰관 B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 책임이 7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흠결돼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국가가 외부적 관계에서 먼저 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책임으로서 구상책임 논의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책임으로서 지금의 구상책임은 내부 책임에 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텐데요. 이와 관련돼서 외부 책임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외부 책임이라고 했을 때 민법 750조에 있어서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요건 4가지,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4가지 요건만 충족하면은 당연히 공무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논의와의 연관성은 전혀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공무원의 책임으로서 내부 책임, 외부 책임, 내부 책임 어느 것이든지 간에 문제는 언제만 출제가 되는 것이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만 논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설문 1번과 같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겠는지에 대한 별도의 질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내부 책임이나 외부 책임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묻지 않아도 뭘 해야 돼요?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된다라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이 국가의 배상 책임과 공무원의 책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리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뭘 한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겁니다. 밑에 있는 참조 조문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만취 중에 잠이 들어서 동사를 했기 때문에 경직법 제4조에 있어서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문제로 경찰 작용 논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4조 보시게 되면 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밑줄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죠. 이 사람이 이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첫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1번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첫 번째 긴급구호 요청이 있고 두 번째 경찰관서의 보호. 두 번째 보호조치가 바로 경찰관서 보호조치입니다.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1호 보시게 되면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야. 그리고 자살을 기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써놓으시고요. 강제보호조치입니다. 강제보호조치. 강제보호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합니다. 강제보호조치. 그 다음 제2호 보시게 되면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시게 되면 단서 뭐라고 되어 있죠? 다만 장애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서 규정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게 되면 제2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임의보호조치입니다. 임의보호조치. 임의보호조치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겠죠. 이건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다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는 만취한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제1호에 있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밑줄 그시고 자기 밑줄 그시고 생명 밑줄 그시고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자기의 생명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제1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보호조치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보도록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과 2항 오늘은 이제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1항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설문 1번입니다. 설문 1번은 1항과 관련돼서 논의되는 것이고 그 다음 2항이 있는데요. 2항은 설문 2번에 있어서 구상책임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경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것이 언제 들어온 거죠? 2009년도 10월 21일자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바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입니다. 이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범위 내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냐면 첫 번째 공무수탁 사인 포함되고요. 그리고 행정의 보조자 역시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면서 직무 밑줄 그시고요. 직무행위죠. 앞에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여기까지가 공무원이고요. 직무를 집행하면서 해서 직무 이것이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이것이 바로 직무집행성. 고의 또는 과실. 이것이 과실 책임이죠.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을 위반하여. 법령을 위반 밑줄 그시고 위법성 요건이고요. 하여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그다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여기서 타인에게 손해 이것이 바로 손해의 요건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 지금의 문제는 자동차 사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배법 논의는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부분은 괄호치고 생략해버리세요. 괄호치고 나서 돼지꼬리 밖으로 빼버리시고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누가 배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배상책임 주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7가지 요건 도출해낸 상태고 그 뒤에 단서 보시게 되면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 예비군 대원이라고 해서 맨 끝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전부 다 괄호쳐서 돼지꼬리로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중배상 금지 규정인데요. 이중배상 금지 논의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현재 피해자는요. 군인도 아니고 군무원도 아니고 경찰 공무원도 아니고 향토 예비군 대원도 아닙니다. 따라서 2조 1항 단서에 대한 논의는 상관이 없겠고요. 2항 보시게 되면 1항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단서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요. 단서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본문이죠. 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내부적 관계에서 뭐 할 수 있다?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구상 책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상 책임 규정을 두고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설문 2번을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펴주시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설문 1번과 관련된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한 내용이죠. 지금 이와 같은 국가배상에 대한 문제 2012년도에는 여러분들한테 국가배상법 제5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신호등 사건 출제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경감시험에서 뭐가 출제가 됐나요? 거기서 위층 소프라노 나왔었죠. 위층 소프라노. 그것이 바로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설문 1번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설문 1번과 같은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무엇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작위 의무입니다. 작위 의무. 경찰권 발동은 항상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위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무엇이 논의가 돼야 됩니까?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 사익보호성에 대한 요건이 하나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2조 1항 본문에서는 사익보호성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관되게도 사익보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서 사익보호성에 대한 논의가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국가배상 책임 인정 요건으로서 7가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그죠? 두 번째 고의과실, 세 번째 법령 위반, 죄송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두 번째 직무행위, 세 번째 집행하면서, 네 번째 고의과실, 그 다음 다섯 번째 법령 위반, 여섯 번째 손해, 그 다음 일곱 번째 인과관계, 이렇게 7가지 논의하시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생각해 보세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국가배상법 공무원 답안 보시게 되면요. 광해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광해 공무원입니다. 그럼 협의회 공무원은 무엇일까요? 공무원의 지위, 공무원의 신분에 있는 자가 바로 협의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인데 이 플러스 알파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냐면 첫 번째는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여기에 이제 특히나 공무수탁 사인이 포함될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서 무엇이 포함되냐? 사실상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공무원.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교통할아버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실상 공무원은 이런 경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이 안 되죠. 임용 처분은 당연히 위법 무효입니다. 통설 판례에 따랐을 때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협의회 공무원 아니죠. 그다음 두 번째 공무수탁 사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공무수탁 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공무원 민간 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민간 위탁이라는 것도 역시도 그 권한의 귀속점의 이전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정식으로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행위 방식에 의해서 민간 위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갑이 결격 사유에 있는 자였다라고 했을 때 갑에게 그와 같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행위로서 민간 위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 만약에 위법한 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라고 한다면 갑은 협의회 공무원도 아니고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요건이 흠결된다라고 해서 배상을 해주지 말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이론을 적용시켜가지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뭐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 협의회 공무원,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세 번째 사실상 공무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직무행위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이쪽에 여러분 이제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머릿속으로 리마인드해 보십니다. 직무행위라는 것은요.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설이라는 것은요. 공권력 행사만 직무행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광의설은요. 공법작용 전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광의설은요. 모든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든 행정작용 들어가시게 되면 무엇도 포함되나요? 사법작용도 포함됩니다. 사법작용도. 이때 통설판례 입장은요. 광의설의 입장 취하고 있죠. 광의설. 공법행위로 봅니다. 공법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요? 공법행위라는 것은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공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호조치라고 했죠. 경직법 제4조라는 경직법이라는 공법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법행위라고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이렇게 광의설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그것이 법적 행위인지 사실 행위인지 두 번째 그것이 권력 행위인지 비권력 행위인지 세 번째 그것이 작위 행위인지 부작위 행위인지를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집행하면서에 대한 요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집행하면서 판례는 뭐로 보고 있나요? 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직무를 집행 중인 것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여지면 집행하면서 요건 충족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야? 외형설입니다. 외형설.
학설은 실질설과 외형설이 대립하고 있고요. 실제 직무 행위일 때만 집행하면서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실질설, 그것이 아니라 외관을 관찰해서 직무 집행으로 보이면 집행하면서 인정하도록 하겠다, 외형설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요. 통설의 입장은 외형설의 입장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 고의라는 것은요, 사전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위법한 결과가 초래될 것을 이미 인식하고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그와 같은 심리 상태를 우리가 고의라고 합니다. 고의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문제에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인식하고도 또는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고의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뭘로 처리하셔야 됩니까? 중과실 처리하셔야 됩니다. 중과실. 이따가 우리 판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과연 공무원의 중과실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문에서 무엇이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가 나오면 고의고, 그렇지 않으면요, 중과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성에 대한 판단. 물론 여기서 위법성이라는 것은요,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서 무엇에 위반되면 위법한가, 이런 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 판단의 대상으로서 무엇을 위법하다고 말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무엇에 위반되면 위법하다고 볼 것인가, 이쪽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첫 번째 협의설, 광의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협의설이라는 것은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이라는 것은요, 항고성의 위법성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법의 법원에 위반되면 위법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협의설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광의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행정법의 법원 말고도 무엇이 포함된다? 인권 존중, 신의 성실, 공소양속, 권리남용 또는 안전확보 자기 의무 등의 조리법에 위반돼도 위법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광의설입니다. 이 광의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이라는 것은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 문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설 판례 입장이죠. 두 번째, 위법성 판단 대상입니다. 무엇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가? 여기도 학설 대립이 있죠. 여기 결과 위법성설, 협의 행위 위법성설, 광의 행위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이와 같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에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나 아니면 위법성 판단의 대상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자귀 의무가 인정된다라는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위는 당연히 위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손해 보도록 합니다. 손해라는 것은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국가배상법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손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과관계는 당연히 상당 인과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있어서의 배상 책임 요건 7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설문 2번과 관련돼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거기 공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7회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변형한 것이며, 그 다음에 07년도 제2회 경감승진 행정법 문제를 변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7회 입법고시를 변형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위에 있는 사실관계가 17회 입법고시 사실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07년도 경감승진 문제를 변형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입법고시 문제에는 설문 2번에 내부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07년도 경감시험에서는 내부 책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말이고, 여기서 내부 책임과 외부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와 보시게 되면 국가 등,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지금 설문 2번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내부 책임이 있습니다. 외부 책임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 국민에게 배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부 책임이라는 것은요, 내부적 관계에서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구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외부 책임은 민사 책임, 그리고 내부 책임은 구상 책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따라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부분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한 책마다 전부 다 설명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배상법 파트에서
국가배상법 2조, 그 다음 5조에 있어서의 배상책임 요건 7가지와 4가지에 대한 논의는 교수님 교과서를 보셔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뒷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절대로 교수님 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수님 책을 보시는 순간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헌법 교수님 책을 행정법 책이라고 해서 봤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잡아드리는 각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떤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건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어떤 책을 기준으로 보든지 간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하게 되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 책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든 외부 책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든지 간에 1단계, 2단계로 논의를 들어가십니다. 1단계에서는 외부든 내부든지 간에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배상 책임의 성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엄연히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했는데 즉 가해자는 공무원인데 왜 국가가 배상을 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거예요. 왜 국가가 책임을 지냐. 네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 문제가 바로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문제인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어땠어요?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켜도 국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국가 무책임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국가배상법, 국가책임법이라는 것들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국가는 왜 책임을 지는 것이며 국가가 책임을 졌다면 공무원의 책임을 100% 완전히 갈음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중간설, 절충설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이 논의를 여러분들이 쭉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외부 책임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외부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어요. 이 학설 대립이 바로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놈은 뭐고 이놈은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우선 각부터 잡아보시게 되면 내부 책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지금의 문제네요.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각각의 대위, 자기, 중간, 절충설에 따른 내부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여러분들이 결론을 먼저 도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논리적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김현태 교수님 사례집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배상 책임의 성질에 따른 이 학설들과 이것들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외부 책임, 내부 책임이 인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전혀 논리적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안 쓸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무조건 씁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필요성이 없다. 1단계의 논의와 2단계의 논의가 논리적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인 만큼 더욱더 뭐를 하시냐면 답안에다가 이걸 더 집중적으로 쓰십니다. 이거랑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쓴다 이거죠. 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논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누구고 없다고 보시는 분들은 누구며 그것은 무슨 말인가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위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공무원은요. 외부 책임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책임 측면에서 공무원은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 국민에 대해서 아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위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자기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요. 공무원도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중간설이나 절충설에 따르게 되면은 그것이 고의중과실의 문제인가 경과실의 문제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보면 논리적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논리적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위 책임설을 취하는 어느 학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위 책임설을 취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외부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이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더 헷갈려져요. 자기 책임설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은 외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위 책임서를 취한 사람들 중에서도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 책임이 진다라고 안 진다라고 보는 양 측면이 모두 있다는 것이고, 자기 책임서를 취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공무원이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논리적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대위 책임서를 취하게 되면 공무원은 외부 책임을 안 진다. 자기 책임서를 취하게 되면 공무원은 외부 책임을 진다. 이게 누구냐면 행정법 학자들입니다. 대위 책임서를 취하게 되면 공무원이 외부 책임을 진다. 자기 책임서를 취하게 되면 공무원이 외부 책임을 안 진다라고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로 헌법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정법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 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관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헌법학자들의 견해까지 여기다 포함시켜서 논리적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시든, 아니면 행정법 학자들의 견해만 기준으로 해서 논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1단계 논의는 한다. 그 다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 등에게 있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가? 2조의 7가지 요건이 충족되는가? 여기서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면 무슨 논의가 나오는 것이 맞죠?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왜 책임을 지냐 이겁니다. 국가가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국가가 왜 책임을 지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 지는 그 책임이 바로 공무원의 책임을 100% 완전히 가름하는 것이냐? 그러면 공무원의 책임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에게 책임이 인정되었을 때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 안 되면 이런 논의는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냥 국가배상법 2조 2항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부 책임 논의하면 되고, 민법 750조 근거로 해서 외부 책임 논의하면 되고,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엔 문제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봤는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2단계로, 이렇게 들어와도 2단계로 이렇게 논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학설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외부 책임 쪽에 학설이 3가지가 있는데, 대위 책임설은 외부 책임 인정 안 돼요. 자기 책임설은 인정이 된단 말이죠. 절충설은 고의, 중과실 또는 경과실에 따라 달라져요. 이 친구는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외부 책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배상 책임의 성질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이거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간설 자체를 소개하지 않는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 3과 여기에 3대 3으로 이렇게 연결시켜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책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별도의 학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배상 책임의 성질을 이렇게 4가지를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요 각각의 학설에 따른 내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결론들을 하나씩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4가지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배상 책임의 성질,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중간설, 절충설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학설들은 배상 책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위 책임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위 책임설은요, 과거의 학설이에요. 구학설이기 때문에 국가 무책임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국가가 공무원에게 어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는 그 직무를 어떻게 해요? 적법하게 하도록, 그죠? 권한 행사를 적법하게 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지 위법하게 권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게 권한 행사를 해서 발생하는 그 유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위법하게 행위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책임은 국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공무원에게 뭐가요? 이렇게 해서 100% 공무원의 책임이 이렇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대위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해갖고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라고요? 공무원 책임이라고요. 공무원 책임인데 그러면 국가는 왜 배상 책임을 외부적 관계에서 지는 것인가? 이것은 피해 국민의 권리 구제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원래는 공무원 책임인데 국가가 뭐예요? 그냥 대신 책임만 지는 거다 이거예요. 대신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위 책임이다 이겁니다. 대신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공무원의 책임을 100% 대신 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국민은 공무원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직접 외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책임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국가가 있단 말이죠. 예, 헌법학자들은 이걸 또 달리 봐요. 이건 행정법학자들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이걸로 기억하세요. 얘는 무슨 책임이 있냐면 얘는 위법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국가는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얘는요,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 역시도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국가 역시도 관리 감독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자신의 자기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국민은 공무원에게 얘의 책임을 물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국가에게 너의 책임을 물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설의 경우에 있어서 절충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중과실과 경과실을 이제 구분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 논의들이 이렇게 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요 정도 보셨으면 이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각각의 상황에서 공무원의 책임이 외부, 내부 책임이 어떻게 인정됐는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진을 찍듯이 눈으로 이걸 그대로 찍으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쓸 수 있다. 근데 방금 전에 이 공무원 책임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들은 게 아니면 답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쓰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그대로 눈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지금의 문제가 내부 책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외부 책임에 대한 문제와 비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비교가 안 돼서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내부 책임 쪽 문제가 외부 책임 쪽 문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전부 다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위 책임설 따라 보도록 합니다. 외부 책임이 있어요. 내부 책임이 있단 말이죠. 피해 국민이 공무원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여기는 고의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의중과실 경과실 나눈 이유는 얘네들 때문에 지금 이 논의의 기준을 같이 통일시키려고 이렇게 나눠놓은 것밖에 없어요. XX의 5, 5잖아요. 그쵸? XX의 5, 5예요. 외부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책임은 질까요? 안 질까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전적으로 공무원 책임이라고요. 전적으로 공무원 책임인데 외부적 관계에서 국가가 대신 책임질 뿐이라고요. 그럼 내부적 관계에서 공무원한테 당연히 다 구상을 하겠죠. 이 구상은 100% 동그라미입니다. 둘 다 가능하다 이거죠. 이것은 뭐예요? 공무원이 원래 자신이 배상해야 될 배상액을 국가가 해줬기 때문에 공무원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 책임설을 보도록 할게요. 자기 책임설, 외부 책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의중과실, 경과실, 고의중과실, 경과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부 책임은 인정되느냐? 공무원은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고 국가는 관리 감독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외부적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내부 책임은 과연 인정되겠는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도 자기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죠? 자기 책임을 이행한 거예요. 국가가 배상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국가는 자신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이행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구상 책임은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공무원과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에게 일정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라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만 세모가 되는 거죠. 이때만 인정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동그라미 X를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설로 가시게 되면요. 중간설이나 절충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중과실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 경과실에 대한 문제를 나눠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 책임, 내부 책임 이렇게 봤을 때 고의중과실, 경과실, 고의중과실, 경과실, 고의중과실, 경과실, 그 다음에 고의중과실, 경과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의중과실, 경과실을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중간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중과실, 경과실 구분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국가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고 국가의 대위 책임 문제냐 자기 책임 문제냐로 연결을 시켜야지만은 비로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절충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것이 고의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에서 바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고의중과실, 경과실 나누긴 했죠. 나누긴 했는데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있어서 국가는 대위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자기 책임을 지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고의중과실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은 뭐라고요?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국가와의 관련성이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는 여기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면 이건 당연히 대신 책임을 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인 경우에서 국가는 대위 책임을 지는 것이고 경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충분히 뭐 한 거예요? 공무원이 충분히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다라고 볼 것이어서 국가는 자신의 자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위 책임, 자기 책임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대위냐 자기냐 대위냐 자기냐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셔야 돼요. 대위 쪽에서 자기 쪽에서 대위 쪽에서 외부 책임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X 쳤죠. 인정 안 했죠. 자기 쪽에서 외부 책임을 동그라미 쳤죠. 이걸 그대로 가져오세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대위 책임설 쪽에서 X를 쳤고 그 다음에 자기 책임설 쪽에서 동그라미 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뭐예요? 중간설은 대위 책임설과 자기 책임설에 그대로 발딛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책임 보시게 되면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또 이렇게 나눠지죠. 대위 책임설에서 내부 책임 인정했어요. 그 다음 자기 책임설에서 내부 책임 세모 쳤어요. 근데 이 세모가 원래는 뭐라고요? X라고요. 원래는 X인데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국가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내부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동그라미고 여기는 X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로 와요? 이게 이렇게 와갖고 이 동그라미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와요? 이게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X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 중간설에 따른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설은 뭐라고요? 대위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냐 국가 측면에 있어서 대위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냐 이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대로 끌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절충설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진짜로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고의중과실의 경우에서 물론 이런 논의할 수는 있겠죠. 이런 논의할 수 있겠는데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공무원에다 포인트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중과실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국가기관의 품격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뭐예요? 국가와 관계없이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되고 경과실의 경우에서는 여전히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히 끝나요. 그다음 내부 책임 보도록 합니다. 내부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있죠. 그렇죠? 여기 그냥 그대로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켰을 때 고의중과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고의중과실이면 인정할 수 있고 경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논의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따라와 보시게 되면은 얘하고 중에서 국민의 권익구제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방법이 뭔가요? 공무원하고 국가 간의 관계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방법은요. XX죠. X 동그라미죠. X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가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고의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관계없이 공무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고의중과실, 경과실 불문하고 확대를 시켜주는 것이 피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겠죠. 제일 유익한 것은 바로 자기 책임설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우선 가요. 어디서? 여기서 말이에요. 배상 책임의 성질 여기서 1단계에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장 훌륭한 이론이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과연
외부 책임이나 내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관념적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예, 실정법을 근거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논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2단계 논의되는 것은 뭐냐면 관련 규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당연히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 책임 논의는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헌법 제29조 1항 단서에 있어서 무엇이 있나요?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고 그 다음에 고의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분하고 있는 국배법 2조 2항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세 개죠. 750조하고 그 다음 29조 1항 단서하고 2조 2항하고 세 개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막 믹싱을 해요. 믹싱을 해서 결론을 내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학설이 있긴 있지만 여기 이제 결론 낼 땐 방금 전에 그렇게 내는 거고 예, 여기 학설이 있지만 우리 여기 결론 낼 땐 뭐로 내나요? 이거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요. 국배법 2조 2항에 있잖아요. 그렇죠? 국배법 2조 2항으로 여기서 결론을 딱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 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취하세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X의 결과가 똑같죠. 그렇죠? 예,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의를 하시기에도 편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충설이 판례 입장이고 판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충설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내시냐면 절충설에 따라 결론을 내세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배상 책임의 성질은 자기 책임설로 끝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 지금 현재 외부 책임이 인정돼, 내부 책임이 인정돼에 대한 문제는 이 절충설 판례에 따라서 동그라미 X로 이렇게 결론을 끝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문 2번에 있는 내부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서 외부 책임을 포함한 공무원의 책임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걸 그대로 눈으로 찍으시고 외부 책임이 출제가 되든 내부 책임이 출제가 되든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서 해결을 보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답안을 가지고 쭉 살펴보고 나서 그다음 공제의 답안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